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또 이세돌 리와인드 사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또 연장전에 돌입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세돌 리와인드 저작권 사태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버튜버 범죄 집단 우악굿, 이세돌, 패러블, 왁천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 중에서 이세돌의 곡인 리와인드 저작권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우악굿이 이세돌 오디션 컨텐츠를 하면서 등장한 곡이고, 이때 왁천지들을 이용해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었어요. 이때 감자갑이라는 애가 작사를 다 했거든? 근데 이거를 우악굿이 그대로 슈킹해가지고 지 이름만 쳐봤고 저작권을 다 받아 쳐먹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왁천지 교주 범죄 집단의 수장인 우악굿이 진짜 미친 새끼예요. 근데도 지가 적었다고 아가리 존나 치다가 왁제이맥스 저작권 논란 커지면서 이것도 문제되니까 작사할 때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청하면 이름 넣어주겠다. 이 지랄했다니까. 미친 새끼죠 이거. 리와인드 작사 저작권 슈킹한 우악굿이 역겨운 이유가 뭐냐. 이 새끼가 진짜 개 역겨운 이유는 감자가비가 쓴 가사를 거의 그대로 다 갖다 쓴 겁니다. 근데 이 감자가비가 쓴 글이 카페 버젓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방송에서 대놓고 슈킹하겠다고 하는 영상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감자가비님 제가 이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쓴 가사를 너네들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는 신청해라, 이 지랄 했다니까. 이게 역겨운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남의 거 그대로 다 훔쳐놓고는 어디까지나 자기는 방송에서 시청자들이랑 함께 만든 걸 뿐이다, 이 지랄 하고 있어가지고 역겨운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다수의 사람이 참여한 가사다 이 지랄 해놓고 정작 작사로 등록된 거는 감자갑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역겨울 수가 있냐고. 와, 미친 새끼라니까 이거. 자, 일단 리와인드 작사 논란은 물론이고 작곡 논란도 있어요. 리와인드란 곡은 작사뿐만 아니라 작곡도 저작권 논란이 있는데, 요 곡의 가이드에 참가한 사람이 바로 이제 스텔라이브 아이릭 한다고 지금 현재 헤이비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쵸? 얘가 이 당시에 사나라는 이름으로 이세돌 컨텐츠, 이세돌 서바이벌 오디션에 참가를 해가지고 요 곡의 가이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곡을 공개를 하면서 제가 이 곡의 가이드에 참여를 했었고 이 곡을 만드는데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악굿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오디션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면접관들이랑 너무 친분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합격이 되면 사실은 뭐 사나의 합격이 내정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 주변 사람들한테 사나 쟤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냐라면서 의견을 구하고 댕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리와인드의 작곡가인 영바이브가 사나한테 사나야 왁굿 형이 너 탈락시켜도 되냐고 묻는데 이를 버린 거야. 그리고 이 내용이 방송을 다 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나가 그 소리 듣고 개빡쳐가지고 나 이거 말고도 할 거 많다, 탈락시키려면 시켜라, 이러면서 자진 하차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왁천지들랑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사나는 잘린 겁니다. 잘린 건데 왜 왁천지들이 싫어할까? 일단 사나는 이세돌 오디션에서 강제로 하차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근데 헤비가 존나 기존세라 가지고 저런 취급 받으니까 똑같다고 지가 아가리를 오지게 털어버린 거야. 난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고 일본에서 가수 데뷔 예정이었고 이 오디션에서 진심 아니었다, 나는 이미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가수 데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관계자들이 나보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한 거다, 이거는 이미 다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나는 그냥 이거는 심심풀이였다, 이 지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왁천지 놈들이 우악굿이 첫 자른 건데도 불구하고 존나 배신감 느끼면서 유메 퍼센트 때는 일본 활동이라서 못 건들다가 스텔라이브로 국내 활동으로 리턴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이릭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거 논란이 되니까 영바이브가 결국에는 입장 발표를 했죠. 영바이브가 리와인드는 나의 단독 작곡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리와인드 작곡에 관해가지고 논란이 터지니까 본인이 입장 발표를 한 건데, 입장 발표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작곡에 참여한 사람 있으면 꼭 좀 증거 자료와 함께 연락 달라,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칸나, 헤비, 사나 그 어떤 이름도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닉네임도 언급을 안 했다니까. 그쵸? 속 시원하게 사나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리와인드가 공동작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됐거든. 그리고 내가 사나한테 직접 물어봤다. 네가 그런 식으로 발언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제가 작곡한 거 아니다. 그때 방송 때 왜 그렇게 말했냐, 그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고 얘가 확실하게 말해주면 논란이 끝났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어떤 이름도 언급 안 하고 꼭 좀 증거자료와 함께 연락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락 안 된다는 소리거든. 그쵸?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헤비가 지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논란에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럼 지가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비 또한 입을 꾹 다물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헤비가 사나 시절에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이 노래 벌스 부분이랑 이 부분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방송에서 당당하게 이 부분은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밝혔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영바이브는 사나가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도 안 했어요. 그쵸? 어떠한 반박도 안 했단 말이야. 사실상 인정을 했다고. 그쵸? 근데 작곡가로 지 이름만 쳐올린 뒤에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단독 작곡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애초에 지들이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 그쵸? 애초에 입장 발표 때 나도 모르는 작곡에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증거랑 함께 꼭 좀 연락 달라,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 니가 모르긴 뭘 몰라. 사나가 저런 말 한 걸 모른다고 병 같은 소리라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의심을 사게 되고 논란이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척 하지 말고 병 같은 새끼야. 그냥 사나 때문인 거 아는데 그거 말 못하겠다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말을 하든가. 병 같은 소리 하고 있다니까 진짜. 그쵸? 그러니까 있는 증거는 무시하고 언급도 안 하고 저 컨텐츠 당시에 사나를 가이드로 삼고 곡 발표한 것도 지인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뇌에 장애 있나? 치매야?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칸나가 아가리를 털어야 된단 말이야. 본인 때문에 논란이 커진 거니까 직접 헤이비가 입장 발표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이비도 이제 리와인드 저작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작곡에 참여했다고 밝혀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입을 쳐다물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쵸?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헤이비가 자기가 리와인드 작곡에 참여했다고 한 말이 구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구라였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만약에 사나 방송에서 자기가 작곡에 참여했다는 말이 구라라면 지금까지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이해는 가죠. 왜냐면은 쪽팔리잖아. 자기가 방송에서 관심 좀 받으려고 리와인드 작곡에 참여했다고 구라를 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영바이브가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도 친분도 있는 데다가 어차피 작곡가의 이름을 올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진짜 작곡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발언 때문에 애들이 사나를 왜 작곡가로 안 넣어주냐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이 일이 존나 커진 거야. 그쵸? 자, 반대로 헤이비의 발언이 사실인 경우에 관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헤이비가 리와인드 작곡에 참여했다는 발언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참여는 했겠지만은 그 비율이 미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절반 이상 작곡을 했다면 저작권 주장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작곡할 능력이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작곡에 참여했다는 발언이 나왔냐면은 대충 가이드를 하면서 요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흥얼거린 거를 어느 정도 영바이브가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작곡가인 영바이브 입장에서는 그냥 네 의견을 몇 번 좀 들어주고 그랬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네가 작곡에 참여하게 된 거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송으로 아가리 터는 거니까 대충 아무 말 안 하고 논란 될까봐 그냥 묻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사나가 작곡을 했다고 했으면 작은 비율이라도 넣어주는 게 맞다 이딴 소리 하니까 이 작곡가 입장에서 개빡치는 거지.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다 했어. 이제 본론이야. 자, 리와인드 뮤비 저작권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작곡가 작사랑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왁천지의 신자로 충성
충성을 다했던 왁천지 맵시트라이라는 애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사이비 종교 왁천지가 사실은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아쿠시랑 이세돌 왁천지들이 다른 사람 저작물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 걸로 둔갑시키는 범죄를 수도 없이 많이 저질렀다는 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났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해가지고 이건 잘못한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몰려와가지고 악플도 달고 사이버 불링한 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쵸? 게다가 아이리칸나 헤비로 활동하고 있는 애한테도 온갖 사이버 불링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뱁시라는 왁천지가 내가 이런 범죄 집단에 가담을 했었다니 이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 이러면서 리와인드 뮤비를 저작권 침해 신고를 때려가지고 내려버린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영상이 내려갔는데 일단은 이게 뱁시가 자기가 제작한 VR 월드를 원래는 왁천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VR 월드를 통해가지고 리와인드 뮤비를 제작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 저작물을 뮤비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러면서 저작권 신고를 때려버린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페러블 우악군 이세돌 왁천지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니가 써도 된다며 니한테 허가받고 쓴 건데 왜 이제 와서 이지랄 하냐. 너는 지금 우리를 배신하는 거고 우리가 범죄 집단이라는 선동과 날조에 낚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다 난리를 친 거야. 그쵸? 게다가 왁천지는 요런 짓을 한 뱁시한테 보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뱁시가 제작한 VR월드를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까지 넣으면서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뱁시가 진짜 제대로 뿔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왁천지랑 뱁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어쨌든 VR맵 도둑질은 뭐 왁천지들한테 일상입니다. 일단 왁천지들은 범죄 집단, 도둑놈들 집단이라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컨텐츠들은 전부 다 남의 거 베낀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출시한 게임들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모델링 가져와가지고 살짝 변형해서 쓰고 게임에 나오는 일러스트, 이미지, 맵을 국적 안 가리고 다양한 게임에서 뜯어가지고 지들 거라고 도둑질해서 만들었어요.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든 작업물로 하나은행 광고까지 하는 진짜 미친 양심 없는 도둑놈 새끼들의 집단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리와인드 뮤비 저작권이 어떻게 됐냐. 일단 리와인드 뮤비가 저작권 침해로 내려가니까 페러블이 당연히 항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복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보내는 항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뱁시 트레인이 내 영상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신고를 했지만은 나는 저작권 침해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법정에서 우리가 서로 해결할 테니까 영상은 복구시켜 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결은 법정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붙게 됐어요. 그쵸? 근데 이거에 관해가지고 결국에는 뱁시가 질 거로 예상을 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뱁시는 그냥 일개 개인에 불과하고 페러블은 기업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불리할 테니까 대충 합의 보고 끝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방업계에서 유명한 변호사인 이더노 변호사를 뱁시가 섬임을 하면서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뱁시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도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저 아이마스도 뜯어냈습니다. 미친놈들이에요 그 새끼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왁천지들이 역겨운 여론전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여론전을 했냐면 당연히 왁천지들도 원래부터 이런 여론전을 하던 새끼들이다 보니까 이때도 역겨운 날조랑 선동,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뱁시가 선동과 날조에 낚여가지고 우악굿을 배신하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리칸나가 왁천지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 왁천지가 괴롭힌 게 아니라 스테견들이 괴롭혔다라는 개소리를 했다니까. 게다가 이미 헤비가 리와인드 작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느 방송 지금 채팅창에서도 헤비가 인정한 거 아니냐 이지라 하거든. 헤비는 인정한 적이 없어요. 왁천지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이라니까. 미친 새끼들이에요 그거. 그 외에도 이제 뱁시가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요구했다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죄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아가리 존나 털면서 인터넷에서 선동과 날조 오지게 했는데 결과는 재판 결과가 또 무승부가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네들끼리 이거 합의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회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안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서 법원에서 승패를
실패를 가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원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법정으로 넘어갔을 때 판사가 야, 요 정도 일은 너네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눠가지고 합의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들 일단 합의해봐! 이래 넘긴 거야. 넘겼다가 우리 합의 못하겠어! 이래가지고 다시 판사한테 판결을 맡긴 겁니다. 자, 일단 이 결판은 도대체 어떻게 나게 될까? 일단 뭐 페러블이 범죄 집단인 것도 맞고 저작권 침해를 많이 한 것도 맞습니다. 그쵸? 근데 뭐 맵시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VR챗의 에셋을 일단은 허가를 했긴 했잖아. 그쵸? 계약서 쓰고 돈을 받고 허가를 한 게 아닐 뿐이고 사용을 허가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페러블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을 할 거고 맵시 측에서는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거든. 근데 이 말을 이제 결국에는 번복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왜냐면 페러블이 우리는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단 사용이 아니라 이용 권리 회수라는 측면에서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애초에 무단 사용이라고 우겼다가 말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법정에서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말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단 사용이라고 우긴 거는 이거 변호사의 실수가 아닌가. 그쵸? 어쨌든 간에 허가를 했다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사용 허가를 내렸던 거는 빼박이에요. 이거는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착한 집단, 좋은 일에 사용하는 줄 알고 흔쾌히 허가를 했지만은 이후에 이 새끼들이 범죄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저작물이 이 새끼들의 돈벌이에 사용되는 게 싫어가지고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초반에 무단 사용 이질을 해가지고 약간 애매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사용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에 관해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쪽도 계약서가 없는 주장이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너네들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내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너네들한테 사용 허가를 줬던 거를 철회할 수 있다 라는 계약 조항이 있잖아. 그러면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둘 다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쓴다 하니까 써 해버린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길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뱁시도 계약서 안 쓰고 허가해줬기 때문에 페러블 입장에서는 허가해줬으면서 왜 딴소리 하냐 이러면서 얘가 하는 거짓말을 지적하고 이제 와서 저작권 주장하면서 영상 내리라는 거는 과도한 요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페러블이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을 한 거라면은 영상 다 내리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과도한 요구가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허가 해놨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 내리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게 과도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쵸? 허가한 증거는 있다니까. 디스코드 대화 내용도 있고. 계약서만 안 썼을 뿐이야. 그쵸? 어쨌든 본인 또 허가를 했다고 트위터에 직접 밝혔어. 본인 또 허가를 했는데 아이리 칸나한테 그런 짓을 한 애들인지 몰랐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래놓고 법정 가가지고 무단 이용이라고 했다니까. 야 장애가 있어. 자, 어쨌든 뭐 정당한 이용이라 이 범죄 집단의 악용에 대한 주장이 이제 맞붙고 있어요. 일단 아무리 구두로 사용을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범죄 집단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거를 참고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납치, 살인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범죄 집단이 이용한다고 해봐. 당연히 허가를 철회하는 게 맞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작권 이용 허가 철회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근데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일삼는 왁천지들을 과연 회수가 필요할 정도의 중범죄 집단으로 볼지 혹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뱁시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걸로 볼지는 미지수야.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중범죄 집단 취급을 받는다면은 뱁시의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거고 그냥 대수롭지도 않은데 뱁시가 오바뜬다고 생각하면 대충 이용료 받고 사용을 허가하라는 식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질 범죄 집단으로 볼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뭐 팬덤에서 가가지고 사이버 불링하고 그리고 이제 뱁시 트레인이 받은 악성 DM들 뭐 요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노래를 출시하고 활동을 한 거는 정상적인 활동이었잖아. 불법적인 활동은 아니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지만은 얘네들이 중범죄 집단이냐 하면 애매하긴 해. 그쵸?
물론 다른 회사들이 뭐 컨텐츠를 표절당하고 저작권 침해당하고 그런 게 많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리와인드 뮤비에 관해 가지고는 허가받고 쓴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범죄 사실과는 이거는 별개의 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뱁시가 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음악협회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음악을 무단으로 배포한 거랑 뮤비랑은 별개의 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뱁시가 이길 가능성 하나씩 낮다고 봅니다. 주인이 빌려줬다가 철회한다고 했잖아? 생각을 해봐. 주인이 땅을 빌려줬어. 건물을 짓는데 허가를 줬어. 그래가지고 건물을 80억짜리 건물을 딱 지었어.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땅 빌려준 거 철회하겠대. 그러면서 건물 또 내놓으라고 해. 아니면 건물 다 부수라고 해. 그러면 이게 과도한 요구야, 과도하지 않은 요구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건물을 짓는 거를 허가를 하고 땅을 빌려줬어. 그 건물은 학교를 짓고 도서관을 짓기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고 약을 팔고 범죄의 소굴로 이용됐다? 그러면 과도한 요구가 아니게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과도한 요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또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